전업자녀, 너 직장 안 구하니? 너 이제 한참 됐잖아. 아무리 놀아도 지겹지가 않아요. 그때 그녀는 30대 중반이었는데 한 번도 그녀는 취업한 적이 없었고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하고 돌아온 직후였는데도 그때도 전혀 취업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내가 만난 다른 그녀도 30대 중반이었는데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래서 왜 결혼할 마음이 없냐고 묻자 집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고 좋아서 시집갈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 아버지가 건축가라서 각 방마다 화장실을 하나씩 넣어주어서 집에 있으면은 방에 나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어느 TV 프로에서 40이 넘었는데 가족과 얹혀 사는 아들 이야기가 나왔다. 아들은 배우였는데 아버지도 무명 배우 시절을 겪어서 아들이 집을 나가면 얼마나 혹독하게 살지를 알아 차마 못 보낸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많이 원망하는 언어 습관을 갖고 있었다. 이 퀴즈에 덱스라는 그런 청년이 나왔다. 그는 UDT 출신이었다. 그는 자신이 공부에 취미가 없자 부모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 대학을 안 가겠다고 선포하고 독립을 해서 수영 강사가 되었다고 한다. 서울로 파견되었는데 직장이 사라져 보일러실에 기거하며 막막한 청춘의 삶을 살던 중 UDT 출신자들을 알게 되었고 무조건 돼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결국은 그것이 되었다고 했다. 그는 훈련 중 5일 밥을 안 먹이고 5일 잠을 안 재우는 훈련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그런 훈련 때문인지 아니면 가정교육을 잘 받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척 겸손하고 외면과 내면이 단단한 그런 자립적인 청년으로 보였다. 그는 최근 전세 사기도 당했지만 잘 이겨나가는 걸로 보인다. 나는 어려서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보일러를 거의 켜지 않는 집에서 살았다. 바지 2개, 티 2개, 그리고 심지어는 파카까지 입고 있었다. 집에서 입김을 불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집이었다. 너무 추운 환경, 너무 더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난 추위도, 더위도 잘 견디는 편이다. 나는 독립했을 때 10,000원으로 일주일을 버틴 적도 있었고 캔커피를 마시는 누군가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저 사람 부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나는 여러 알바들을 많이 했는데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식당 알바였다. 내게 돌솥비빔밥을 들어올릴 때 내 인생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행주를 빨아 락스물에 담갔을 때 그 물이 튀어올라 눈에 들어가서 고통스럽게 울었던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인생을 배웠다. 귀한 자녀일수록 천하게 키워야 한다. 밟히고 굴욕적이고 비판당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수도 없이 겪어야 내면과 외면도 강하고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 1등이라고 한다. 사기가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멘탈이 강하지 않고 자립적이고 독립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단 말인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1년에 한 번씩 해외 여행 가는 도장 깨기를 하지 말고 아이들을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장소에 데려가라. 그리고 그 풍파를 헤쳐나가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세상은 고난당하는 자들로 인해 전진해 간다. 톨스토이. 부유한 가정이라도 자녀들은 노동과 결핍을 일부러 배워야 한다. 기적이라는 말만 들으면 왜 눈물이 날까요? 저는 이렇게 살기 힘든데 왜 제 마음에 이렇게 약한 사람을 두셨습니까? 제 몸도 이렇게 아픈 곳이 많고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매일 통증이 있고 아픈 데서 벗어나려고 건강에 대해 강박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제 마음에는 끊임없이 약한 사람이 숨쉬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북한 사람들. 저는 그들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몹시 괴롭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한순간도 그들을 제 마음에서 없이 살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도 아픈데 아픈 사람들을 돕고 나도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도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다니고 있습니다. 때론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주기만 하고 살까?
힘든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 찢어질 것 같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괴로워서 잠을 들기가 힘듭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나의 생활은 극도의 청빈과 절제의 삶을 소박하게 살면서 남한테는 베풀 때 아낌없이 베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보고 맛있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주었습니다. 그들도 맛보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군가 도와주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종교가 없는 그가 종교에 대해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나 역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기적이란 단어만 들으면 눈물이 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지만 저는 간절히 기적을 믿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희노애락이 삭제되었습니다. 혹시 아몬드라는 소설을 아세요? 그 소설의 주인공이 두려운 감정을 못 느끼는 불감증인데 어렸을 때 강력한 트라우마로 인해 그 부분을 못 느끼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기제로 사용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기쁘고 행복하다, 좋다. 이런 감정은 굉장히 잘 표현하는데 슬프다, 우울하다, 힘들다. 이런 감정은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런 감정을 못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 차례 물어보고 했는데도요. 단 한 번도 부정적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대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며 매우 궁금했고 왜 그런 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느끼는 생각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드러냈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구나. 그 부정적 감정에 대해 환영받지 못했을 때 그 진실한 감정을 감추고 내면으로 깊이 숨었구나 라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감정의 변화가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조금의 미소라든가 약간의 뾰루퉁한 표정을 보인다든가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봐 주세요. 그러면 상대는 내 감정을 표현해도 안전하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조금 더 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어디를 가서 배운다기보다는 내 자신이 상대를 완전히 신뢰하고 당신은 어떤 감정을 보이든 나는 완전하게 당신을 받아주고 신뢰한다라는 감정을 줄 때 안정감을 느낀 그 상대는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고 보다 편안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상대는 어떤 사람의 희노애락에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가까운 관계라면 감정을 좀 더 절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 표현하는 건 어떻게 보면 성장 배경에서 주변의 지나친 감정 기복자를 보며 난 안 그래야지 하고 역으로 학습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용한 사람들은 반대 성향의 매력을 느끼거나 활기를 주기도 하지만 나대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자신이 느끼는 안정된 분위기와 다른 시끄럽고 변화무쌍한 느낌이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표현하지 않는다고 안 느끼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아몬드라는 소설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콰이어트라는 책도 추천드립니다.